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나라와 러시아 월드컵 경기가 치러졌죠. 안타깝게 1대1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최저 연봉자인 이근호가 일을 냈습니다. 이근호 선수는 현재 군인 신분이라서 연봉으로 치면은 178만 8천 원만 받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첫 경기의 관중 수는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투혼을 엿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대형 마트들의 최저가 경쟁이 또 불붙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원이라도 더 싼 곳을 찾게 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자체 브랜드 상품을 똑같은 다른 기업의 상품보다 반값이나 싸게 파는 것, 곱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대형마트와 달리 유통을 선점하지 못한 중소기업들 그리고 또 주변의 일반 소매점들은 제살깎기식의 최저가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최저입니다. 근데 일하러 나가는 엄마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떼어놓고 일을 해야 되는 엄마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최저입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2부에서는요,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 직구, 그러니까 해외에서 파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구매하는 방법 알아보고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요. 비효율적인 국책 사업으로 나라 돈이 새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주요 부처의 비효율 사업이 발표가 됐는데 자전거 인프라 사업에 1조 원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 1시간에 10대의 자전거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이 비효율적인 국책 사업의 재정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은 장 초반 좀 부진한 모습이 결과적으로 끝까지 이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2포인트 0.6% 하락해서 198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2,000원을 하회했고요. 코스닥을 살펴보게 되면 0.85포인트, 0.16% 하락해서 537.0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166억 원, 매수 규모는 그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매수해 주었다는 점. 하지만 반대로 선물 시장에서는 4,700계약 이상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선물 시장은 축으로 해서는 우리나라 증시에 수급상 부담을 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이 조금 예전보다는 소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0일 연속 주식을 순매수, 매일같이 매수해 주었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2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 양적 완화 정책에 비슷한 이 신용 쪽에서 많이 안정감을 풀어줘서 유동성 장사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오히려 22의 이 정책이 나온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의 강도, 방향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좀 의아스럽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은 또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투신권을 놓고 보게 되면 어제는 좀 주식을 사줬는데요. 네. 오늘은 370억 원 주식을 매도했고요. 연기금 계열도 260억 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부분은 이제 아마 사모펀드 이렇게 잡혀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헤지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쪽에 한 600억 원 정도 주식을 내놓았으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확실히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들이 팔면은 대부분 대형주 팔잖아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었나요?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관들이 대형주 위주로 주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투신권 같은 경우에 주식을 파는 거는 뭐 계속해서 이 규모는 줄어든다 할지라도 펀드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좋은 시르나 대형주를 지금으로서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 되겠죠. FOMC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걸 좀 보게 되면은 장세가 좀 돌아설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상당히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 이 FOMC 미팅에서는 아무래도 올해 연간의 이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올해 2014년도 성장률은 13년 대비해서 2.5%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앙은행에서 내놓은 거는 2.9%니까요. 아무래도 이번엔 좀 눈높이를 전망치를 낮추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장률 전망치는 떨어졌지만 미국에서 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시점이 네. 좀 늦춰지지 않겠는가 이런 점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은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 아닐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은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0선을 두고 그냥 위아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계속되고 있네요. 예, 뭐 저희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뭐 어디든지 가야지 뭐 말씀드리기가 수월할 텐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2000선을 중심으로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6월 말 7월 초가 되면은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이 나오게 되고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감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 미국 중앙은행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고 방향을 잡아도 늦지 않을 거다. 이러한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겠다. 이런 네. 심리가 좀 가중되면서 최근 들어서 더욱이 뭐 시장의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은 이 2000선 2050인가요? 그거 못 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기간이? 작년에 한번 넘고 말았으니까요. 지금 뭐 9월 레벨을 한 1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수준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요. 저희가 흔히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네. 주식시장의 가치를 평가할 때 2050선 정도면은 그간에 우리가 적정하다, 뭐 싸지 않다라고 평가받았던 이 주당 순익 배율이 한 10.23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이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논하기 쉽지 않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은 그거를 넘어설 만한 재료가 필요하다. 그것이 실적이든 아니면 경제 지표가 돌아서는 것이든 어떤 이 재료를 찾아보고 싶다. 이러한 욕구가 계속 응집되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네. 2050선 정도가 이 저항선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디서 좀 재료 좀 사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요. 예,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연근무제라고 하면은 시간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근무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예,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의 한 16%가량이 시간제 근무라든가 또 자율 출퇴근이라든가 예. 이런 좀 더 탄력적인 이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0월 현재요. 전체 임금 근로자가 1,849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 이제 유연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가 297만 명, 한 16%쯤 된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근로시간이 30시간 이하인 시간제 근로가 3분의 2 정도, 66%로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을 좀 자유롭게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아침 9시 출근, 6시 퇴근이 아니라, 7시 출근, 4시 퇴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가 한 12% 되고, 또 하루 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전체 총량은 지켜야 되지만, 오늘은 좀 예를 들어서 더 하고, 내일은 좀 덜 하고, 뭐, 이런 형태의, 그런 선택형 이 근무 시간제가 한 8%쯤 된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60대 이상 고령자층이 제일 많았다고 그러고요. 60세 이상 근로자가 임금 근로자 중에 이 유연근무제를 취하고 있는 형태가 3분의 1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일용직 형태들이 아무래도 유연근무를 취하는 형태가 좀 많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최근 이제 주목받고 있는 시간 선택형 근로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기업들이 이제 막 도입하려고 하는 그 시간 선택제 일자리. 예. 선택형 시간 근로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습니다. 동일한 처우를 받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사노동을 해야 되는 이제 주부분들이라든가 아이 육아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루에 8시간을 안 하고 4시간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면서 대신 처우는 뭐 4대 보험이라든가 뭐 이 급여라든가 이런 데에 불이익이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데, 여기서 말하는 유연 근로제는 그거보다는 약간 파트타이머 성격의 그런 근로자분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유연 근무제가 그냥 단순히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근로의 질이다, 근로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근무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예. 네, 여기에는 이제 근로의 질 따진다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꽤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분명히 많은 임금 근로자들이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한 형태의 근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한 38% 정도는 필요한 경우는 유연 근무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 사실 고용 형태가 모든 고용 형태를 다 정규직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 기업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근무들이 좀 이렇게 다양한 선택 가능한 형태의 많은 근무 제도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의 질 내지는 직업의 질, 안정성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기자들은 근데 뭐 유연 근무 하잖아요. 더 많이 늘려서 일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업종인 것 같아서 업종별 조사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전 드네요. 세계에서 어쨌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제일 긴 나라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사실입니다. 네. 공공기관 성적표 평가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번 공공기관 평가가 주목을 받았던 거는 작년 말에 이제 정부가 파티는 끝났다라는 이제 그 표현에서 보여주듯이 그렇죠. 대대적인 공공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었죠. 그다음에 네. 박근혜 대통령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개혁 부분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공개혁 기조가 천명대 이후 이루어진 이제 첫 번째 공공기관 평가인데요. 이 공공기관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평가위원회를 꾸려가지고요. 총 117개 공공기관의 작년도 경영 성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A, B, C, D, E 이 높은 순서대로 A가 아주 좋은 거고 E가 가장 나쁜 성적이고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등급들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만큼 더 엄격하게 좀 봤다는 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통상 낙제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D등급하고 E등급인데 작년에는 D하고 E등급을 받았던 공공기관이 16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30개로 크게 늘어났고요. 네. 이 중에서 2등급, 제일 하위 등급을 받은 울산항만공사, 그리고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기관장 해임 건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기관장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가장 강한. 그러니까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거나 그 바로 위에 D등급을 2년 연속 받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기관장 해임이 되는데 가장 강력한 징계가 되겠죠. 예. 이 두 곳은 이번 이제 기관장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 그렇군요. 이제 그런 상황을 맞게 됐는데 네. 다만 이번에도 이제 2등급, 마지막 등급을 받은 데들이 꽤 있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되죠? 한 10개 기관 정도가 2등급을 받았어요. 네.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이 상당히
굵직굵직한 예, 이름만 들으면 아는 공기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최하 등급을 받았는데 다만 여기는 이제 기관장이 새로 취임한 지 6개월 미만이어가지고 예. 이 2등급을 낙찰점을 받은 이유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어쨌든 전임 기관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장한테 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경고 조치가 되고 만약에 네. 내년 평가에서 이렇게 또다시 뭐 D등급이나 2등급을 받게 된다면 이런 공공기관들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철도공사 이런 데도 기관장이 옷들을 벗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징계 수위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이런 새 기관장 된 지 6개월 미만 뭐 이런 요인이 가만히 되니까 예. 실제로 옷 벗는 이 공공기관은 두 곳에 그치는. 그래서 뭐 이 해임이 많아야지만 꼭 공공기관 평가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이 정부가 칼을 뽑았던 거에 비하면 조금 손방망이 아니었느냐 이런 네.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삼성의 그 신입사원 공채가 있었잖아요. 네. 이공계가 거의 대부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주력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비중이 85%를 넘었고요. 오, 네. 대부분 삼성 SDI라든가 SDS 이런 전자 관련 업체들은 다 이공계 출신들이 80%, 90%. 그렇군요. 과거에 인문계 출신이 가던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네. 대부분 90%가 다 이공계였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대기업들 보면요. 아무래도 이 IT 분야가 강하다 보니까 인문계의 문호는 점점 줄어들고 네. 이공계의 문호는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생생경제 1부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해외에서 파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직구에 대한 책까지는 주부가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해외 직구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적합한 상품은 무엇이고 주의할 점은 뭔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uff'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폼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개막식 하는 날 그날 저녁서부터 달라졌다고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월드컵 개막식 할 때부터 조금 더 매출이 올라가지고 조금 업됐어요, 기분이.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옛날 같진 않죠. 4년 전보다는 시간대가 아무래도 새벽 아니면 아침이잖아요. 배달하는 것도 주문량이 많이 줄었어요. 4년 전 월드컵 때보다 영향이 많아요, 새벽에 하니까. 그래서 좀 덜 나가겠죠. 예, 많이 먹었죠. 전에는 시간대가 이제 틀리니까 조금 이제 쉬었다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 챙기죠, 전보다. 지금도 이따 11시 50분에 또 있잖아요. 그때는 또 먹죠. 네, 장바구니 생생경제,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다녀오는 시간인데요. 저희 스튜디오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치킨을 튀기는 이 소리 자체만으로도 정말 매력적인 치킨. 그리고 맥주, 치맥이죠. 근데 뭐 치맥이 때를 가립니까? 아침에도 치맥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흐리든 비가 오든 맑든 항상 치맥이죠.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치킨 전문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 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김윤경의 생생경제. 해외 직접 구매, 직구들 많이 하시나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목록 통관 대상 품목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해외 직구가 쉽다 하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은요, 전 잘 못해요. 번거로운 것도 많고 절차도 좀 복잡해 보이고, 그래서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재미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나도 해외 직구 하고 싶다의 저자분이십니다. 해외 직구의 고수 모셨습니다. 박주영 씨와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직구 고수님. 너무 부끄럽네요. 네. 해외 직구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큰아이를 출산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몇 년이요? 5년이요. 5년 정도? 네. 네. 그동안의 고수가 되신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아이를 낳고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걸 네네. 보니까 아이가 해외 직구의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기를 출산하고 육아용품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아기용품이다 보니까 또 더 안전하고 뭔가 믿을 만한 큰 회사의 물품들을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게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하고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게 되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아이 낳고 가격 비교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눈이 빠져라 가격 비교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돼도 해외에 이제 배송을 시키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해외 직구의 단점이 네. 배송 기간이 굉장히 길게 소요가 되는 게 큰 단점으로 떠오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싸서 많이 하시게 된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을 네. 보완해주는 가격
경제적인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네. 예, 직구를 안 할 수는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월요일부터 목록 통관 대상 품목이 원래 6개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보통 이제 해외에서 구매할 때 개인이 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하면요. 하나 네. 15만 원까지 배송료 포함해서 네. 15만 원까지가 면세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목록 통관이라는 게 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2012년 한미 FTA 체결될 때 이 부분이 목록 통관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늘어난 부분인데 그렇군요. 6월 16일부터 이게 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네. 구매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진 거죠. 원래는 의류나 신발, 이불, 스카프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가방이라든지 모자, 액세서리 이런 것들까지 네. 뭐 주방용품까지도 그렇군요. 많이 확대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죠. 제 관세청에 계시는 분하고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네. 해외 직구를 일단 좀 잘하는 방법을 설명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처음에 접하는 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네, 배송 그렇죠. 대행이 뭔지, 배대지가 뭔지 이런 것들 궁금하거든요. 예, 그 배송 대행이 줄임말이 이제 배대지고요. 이거 네. 해외 직구를 하려면 배대지라는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배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전화가 끊겼네요. 전화를 하다가 다시 저희가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직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배대지를 설명을 하다가 좀 끊겼는데 이게 배송을 대행하는 그런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구매 대행도 해주고 배송 대행도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 목록 통관 제품이 많이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할 수 있는 품목들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 다시 연결을 해볼까요? 박주영 씨, 예, 전화가 끊겼어요. 배대지 설명하다가 끊겼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 배대지가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대신 물건을 받아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배대지가 가장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줄임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할인이 많이 됐을 때 이제 뭐 그런 세일이 많이 된 물건들을 가리킬 때 핫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핫딜, 뜨거운 네. 거래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네. 물건의 하나가 가장 진짜 싸다 이럴 때 이제 이 물건 핫딜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네.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 같은 걸 프리십 네. 이라고,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셔도, 예.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배대지요. 말도 네. 좀 약간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네. 이 배대지가 왜 필요하죠? 직접 그냥 배송 받으면 안 돼요? 네, 직접 배송을 해주는 네. 그 사이트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배송을 해주더라도 네. 배송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물건을 받을 그 해외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배대지가 꼭 있어야 예. 우리의 물건을 그 배대지 제공해주는 주소로 보내서요. 받아서 거기서 일종의 뭐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이런 검수 절차를 거쳐서 저희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배대지는 그러면은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배대지가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뭐 가격이 싸다든지 서비스가 좋다든지 이런 부분을 예. 자기의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은 지역인데 네. 지금 이렇게 듣기로는 어떤 업체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좀 일종의 업체죠. 큰 기업형인 배대지도 있고요. 예. 개인이 운영하는 이제 뭐 소규모 배대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어떤 부분에 내가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아마 이제 사용하는 배대지 종류가 좀 달라질 거예요. 수수료가 많이 붙나요? 수수료는 예전에는 수수료가 좀 비쌌었는데 요즘에는 해외 직구가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배대지도 네. 정말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예. 가격은 많이 저렴해졌어요. 서로 지금은. 경쟁하다 보니까 가격이 싸졌군요. 네, 그렇죠. 네.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죠. 근데 또 이제 한국어로 안내가 되는 직구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개미지옥으로 불리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네. 한국어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그 사이트가 그래서 많이 이용들 하게 되신 근데 거죠. 이제 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한국어 약간 좀 이상하게 번역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주문할 때는 또 바로 현지어로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주소 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어로 입력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 요령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도 이름이 고유 스펠을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뭐 동명칭을 사용할 때도 고유 명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검색 엔진에 영문 주소 변환이라는 식으로 검색을 하면요. 한글로 우리가 동만 입력을 해도 영문으로 다 번역이 되어서 나와요. 다 돼 있군요. 예. 네. 그걸 이용하면 네. 굉장히 편리해요. 네. 예전엔 다 외웠는데 이거 영어 시간에. 네,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아까 가격 비교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눈 빠지고 팔목 아파서 전 그 비용을 그냥 내고 비싸게 사겠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많은데. 네,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싸게 샀다고 하면 부럽거든요. 네. 그래서 알뜰 쇼핑 노하우, 세일 기간도 지역이나 사이트별로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도 5월에 가정의 달이 되면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스승의 날 때문에 세일이 많잖아요. 네. 이 해외도 마찬가지로 제일 유명한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요. 네. 12월에는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렇죠. 1월 달에는 1월에 신정 이런 세일이 다달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의 기념일을 각 나라별 기념일을 알고 있으면 이 세일이 언제 하는지에 대한 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날만 주시를 해도 네. 예, 충분히 우리나라보다 많이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라가 아무래도 미국 쪽이나 이런 데가 많겠지만은 나라별로 또 경제적인 제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대부분이 미국에서 구매를 하시겠지만 미국은 전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우리나라랑 달라요. 110V를 사용해서 그렇죠. 예. 예, 변압기를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대부분이 구매를 좀 많이 망설이시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기도 전압이 220V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전기 제품 구매하셔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유럽 거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유럽은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네. 직접 배송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네. 나라별 약간 차이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통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물품 같은 경우에.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성분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로 반입이 안 되는 물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다이어트 약 같은 것들은 네. 예, 구입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로 세관에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은 구매하실 때 좀 알아보시고 하셔야 하고 되도록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게 예,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약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환불이나 반품이 어렵다는 점이거든요. 해보셨어요? 네, 해외 직구의 혹시? 장점이 네. 배송기간 느린 것과 이 환불과 반품 AS 부분인데 예. 이게 환불이나 AS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받아서 우리에게 왔을 때도 긴 배송 기간도 있지만 네. 해외 배송료를 지불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다시 AS나 반품을 하려고 거꾸로 보내게 되면 그 비용이 또 고스란히 또 사용이 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배송료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환불이나 반품을 그러니까 못 하셔서 좀 아까웠던 적도 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옷을 구매했는데 네. 구멍이 나서 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혹시 해당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도 올려서 항의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미미하더라고요. 저희가 해당 구입처에서 네. 구입처에다가 얘기를 좀 해도 이제 본인들은 이제 그냥 멀쩡한 상품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5년차 직구 고수님 박주영 씨께서는 그러면은 해외 직구하시면서 살림에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 먹는 거라든지 아기 기저귀 같은 부피가 큰 상품들 외에는요. 네. 저는 해외 직구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가격적으로나 국내와는 가격이 너무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직구라는 게 배송료를 줄이면 물건이 더 싸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 살 수 있는 그 최대 금액 있죠. 네. 예, 그 금액에 꽉 채워서 구매를 하다 보면 이게 과소비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아무래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건 뭐든지 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직구의 고수 박주영 씨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 경제 뉴스. 오늘 아침 태극전사의 선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출근 시간대에 경기가 열려서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근데 경기 시청은 어떻게 하셨나요? 집에서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 동료와 함께 관람한 분도 있었겠지만은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용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보신 분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발전하는 선수들의 기량과 함께 이 IT 기술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는데요. 오늘은 KT경제경영연구소의 심수민 연구원과 함께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활용되고 있는 IT 기술 그리고 의미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심수원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드컵에 이용된 IT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나요? 예, 이전과 다르게 이제 이번 월드컵부터 각가지 다양한 IT 기술이 적용돼서 실제로 고객들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월드컵 개막할 때 실축을 한 영상을 보시면 이제 하반신 마비였던 환자가 내신경을 갖다 자극하는 센서와 모터가 달려 있는 전동 아머슈트를 입고 실축을 했어요. 이렇게 뭐 때문에 선언적으로 이제 모두가 IT 기술을 이용해서 축구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선언적인 메시지를 던졌었고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부터 처음으로 이제 골 판정 이제 그 트래킹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전까지 피파는 이러한 그 IT 기술을 이제 스포츠에 적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1일비하는 다양한 판단이 이제 오고 있고, 이제 오차가 발견하는 그 산하의 판단에 있어서 기계를 통해서 뭔가 검증을 한다면 심판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얘기였지만, 반대로 이런 기술을 갖다가 이제 적용함으로써 그 경기의 객관성을 보증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이제 주변 효과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매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이슈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심판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오심에 대한 이제 그 부정적인 여론이나 아니면 승부조작 같은 이제 우려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도 만족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초당 500장 정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골대 하나당 7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라면 0.5cm의 오차까지도 판단이 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판정이 일어났을 때 실시간으로 심판뿐만 아니라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그 결과가 공정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비판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지금 예선 2경기에서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큰 문제 없이 원활한 경기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맛보기로 알려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더 두드러진 차이들, IT 기술의 발전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불과 2010년 월드컵에 이제 4년이 지났는데 그 4년 동안 그 ICT 산업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이 웬만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요. 그 모든 사람이 모바일을 통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런 모바일에 제공되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속도가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8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나 끊김없이 고해상도의 화질을 갖다가 즐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웨어러블 기기가 이제 안경과 시계뿐만 아니라 옷이나 신발 다양한 곳에서 센서를 통해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수집도 하고 활용하면서 역량까지 개발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웬만한 스포츠 팬들이 전문가 수준 이상의 식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손쉽게 이제 이 데이터를 모아서 본인만의 컨텐츠라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무료로 이제 배포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심판 얘기할 때도 잠깐 생각이 났는데 이러다가는 그 컴퓨터, 그러니까 로봇이 심판도 대신하고 경기도 로봇하고 같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하지만 이제 스포츠는 이제 각본은 드라마라고 하니까 이제 다양한 변수에 이제 사람이 이제 내리는 직관적인 판단이 가장 큰 키를 질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웨어러블 센서들이 지금 이제 경기나 훈련 쪽에서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제 플레이어는 선수 본인과 팬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수집된 데이터까지는 기계들이 IT 기술이 제공할 수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축구를 보던 관람의 패러다임도 바뀐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게 어떻게 바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IT 기술, 스포츠를 기존까지는 이제 보기만 하고 수동적으로 이제 관람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참여를 하고 아니면 그 생산된 콘텐츠를 자기에 맞게끔 개인화할 수 있는 여지가 IT 기술로 이제 가능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진짜 월드컵 보고 있으면 IT나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가상 월드컵, 버추얼 월드컵이라는 용어가 지금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요즘은 이제 모바일이나 이제 온라인 하는 게임 자체가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실제 선수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구동이 됩니다. 네. 세계 축구협회가 이런 게임에 대해서 공식 인증을 해주고 전 세계 16,000명의 실제 선수 데이터와 600여 개 팀의 공식 데이터를 갖다 매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한 알고리즘을 가진 그 머신들이 이런 이제 경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와 같은 경기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때로는 이제 경기 예측치까지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도 어저께 모 게임 회사가 이제 한국과 러시아의 이제 경기 데이터를 갖다가 예상을 돌렸는데 가상 게임으로요. 예, 어땠나요? 재밌게도 1대1이라는 그 수치를 맞췄습니다. 예.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약간의 운도 적용했겠지만 이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그 정도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그래도 고려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독일 대표팀은 물론 이제 독일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SA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1위 이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제조회사인데요. 이 독일 소프트웨어 회사가 독일 대표팀을 위해서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돌려서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월드컵을 바라봤을 때 독일 대표팀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는지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축구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저희가 재미있게 관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축구군요. 네, 예, 이제는 알겠습니다. 센서와 빅데이터가 이제 IT에서만 아니라 이제 스포츠에서도 이제 찾아볼 대세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심수민 연구원이었습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G3를 가장 멋지게 꾸미는 법. 그냥 둬. 버튼 없는 바디에 메탈릭 스킨. 꾸미지 않아도 멋진 디자인.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차차,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엔진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오일 7. 정부 돈, 재정 부족해서 세금 더 걷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쓰는 걸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부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생경제는 SNS, 문자, 앱을 통해서 모두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페이스북 생생경제를 들어가 봐주셔도 되고요. 트위터로도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마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